켰어? 네. 그럼 됐어. 자, 봐라. 자, 선생님이 왜 세포 분열하는 거 있어? 세포의 크기가 커지지. 봐봐, 생각을 해봐. 세포의 크기가 커지면, 자, 덩치는 커지는데, 표면적 증가가, 부피는 커져. 근데 표면적 증가가, 봐봐. 왜 세포 분열을 하냐면, 원래 세포의 크기가 이만하다 그랬잖아. 전부 다 1cm였어. 가로, 세로 높이가. 그러면, 표면적은 어떻게 되니? 1제곱센티미터가 6면이 있지. 그러면 6세제곱센티미터, 아니, 6제곱 센티미터야. 센티미터의 제곱이야. 근데 2cm로 커지지. 2cm로 커지지. 그러면 표면적은 4제곱센티미터지. 얘 6면이니까 24가 되지. 그럼 얘는 6cm의 제곱이야. 얘는 24cm의 제곱이야. 그럼 몇 배 커졌니? 소연아, 몇 배 커졌어? 4배 커졌지. 근데 부피는 얘는 1세제곱센티미터지. 얘는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얼마야? 8제곱센티미터지. 8세제곱센티미터지. 그러니까 부피는 몇 배 커졌어? 8배 커졌단 말이야. 아, 부피 증가가 표면적 증가보다 더 크지. 즉, 야, 우리가 표면적이 왜 중요한지 아냐? 야, 세포는 가장 바깥쪽에 뭐가 있니? 세포막이 있단 말이야. 세포막이 반투과성 막이야. 어떤 놈은 투과시키고 어떤 놈은 투과 안 시킨다는 거야. 물질의 선택적인 출입을 조절해. 그래서 분자량이 작은 놈은 투과시키고 분자량이 큰 놈은 투과 안 시켜. 그래서 물질의 출입을 조절해. 세포 안팎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덩치가 커졌어. 세포의 크기가 커진다. 근데 입하고 똥꼬는 그만큼 커지지 않는 거야. 그럼 물질의 효과적인 출입을 하기 위해서 표면적을 늘려야 돼. 그러다 보니까 표면적을 늘릴 방법은 뭐야? 세포가 분열하는 거야. 분열하면 분열할수록 표면적이 늘어나는 거야. 봐봐. 얘들아, 알약을 갖다가 빠시가 가루로 만들지. 그러면 누가 흡수가 빠를까? 알약이 빠를까? 가루액이 빠를까? 가루액이. 왜? 표면적으로 늘어나니까 반응이 잘 일어난단 말이야.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늘리기 위해 뭐 할 수밖에 없다? 세포 분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세포 분열하는 거야. 세포의 크기가 커지면 부피 증가에 비해 표면적이 증가 비율이 적으니까 보다 물질을 효율적으로 교환하기 위해 표면적을 늘리기 위해 세포 분열할 수밖에 없다. 이해되니? 뭔 말인지 알겠어? 이제 소윤이? 그럼 봐라. 세포의 16페이지 세포의 표면적과 부피의 관계, 사이관계, 가로 4cm, 세로 2cm, 높이 2cm 직육면체의 오무조각을 2개 중 1개의 가운데를 잘라 정육면체 모양의 조각 2개를 만든다. 너 오무조각이 뭔지 알아? 오무조각이 뭔지 알아? 오무가 뭔지 알아? 있잖아, 도토리묵 같이, 묵밥 있지? 야, 국물에다가 묵 썰어갖고 하는 거 있잖아. 이게, 걔도 젤라틴이지. 막, 탱글탱글하잖아. 이렇게 해초로 이런 묵을 만든 게 오무야. 야, 네 부산 가봤어? 부산 가면 유명한 게 있어. 밀면이라고. 밀면 있잖아. 비빔면, 쫄면하고 비슷한데 밀면으로 만든 거 있어. 그리고 거기에 뭐냐면 이 우무 조각을 갖다 묵처럼 썰어갖고 길게 썰어가지고 막 있잖아. 우리
무슨 가루냐? 뭐 타먹잖아. 우리 가루에다가 뭐라 그러냐? 미숫가루 타갖고 우무 조각을 갖다가 우무 조각으로 먹으면 맛있어. 그것도 팔아. 근데 이게 우무 조각이야. 도토리묵하고 비슷해. 이게 재료가 틀릴 뿐이지 형태는 비슷하다. 그래갖고 이걸 식용색소 용액에 담긴 비커에 과정 1에 우무 조각을 모두 넣는다. 잠시 후 꺼내어 증류수로 싣고 가운데를 잘라서 단면을 봤다. 그랬더니 결과 큰 우무 조각보다 작은 우무 조각 2개가 식용색소가 물든 면적이 더 많지. 이거야. 큰 우무 조각을 작은 우무 조각 2개로 자르면 잘린 면만큼 표면적이 늘어난다. 따라서 큰 우무 조각의 부피는 작은 우무 조각의 2개의 전체 부피하고 같지만 큰 우무 조각의 표면적은 작은 우무 조각의 2개의 전체 표면적보다 작다. 봐봐. 큰 우무 조각하고 표면적은 얼마니? 4 곱하기 2 곱하기 4 플러스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40이야. 근데 작은 우무 조각은 2 곱하기 2 곱하기 6 곱하기 2개니까 48이야. 그리고 표면적은 둘 다 4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16이고 얘도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16이야. 봐봐. 부피는 똑같지. 근데 큰 우무 조각에 비해서 작은 우무 조각이 표면적은 어떻게 돼? 더 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표면적을 늘리기 위해서는 세부 분열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부피분의 표면적이 큰 우무 조각은 16분의 40이니까 2분의 5야. 근데 작은 우무 조각은 16분의 48이니까 2분의 6이야. 우무 조각을 세포라고 할 때 하고 식용색소를 영양소라고 할 때 세포의 크기가 커지면 표면적이 커지는 비율이 부피가 커지는 비율보다 작기 때문에 부피에 대한 표면적 비가 작아서 세포에 필요한 영양소를 흡수하는 데 불리하다. 그러다 보니까 표면적을 늘려야지 물질의 효율적인 교환을 위해서는 뭘 늘려야 돼? 표면적을 늘려야 돼. 그러니까 표면적을 늘리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세포 분열밖에 없다. 그러니까 세포 분열하는 거야. 즉 물질 교환은 세포 표면을 통해서 일어나므로 세포의 부피에 대한 표면적인 비가 커서 물질 교환이 효율적으로 일어난다. 따라서 세포는 어느 정도 커지면 분열하여 세포수를 늘린다. 이렇게도 실험한 돼. 페노프탈레인 용액을 넣어서 한 면이 2cm 우무 조각 2개를 준비하여 한 개는 그대로 두고 한 개만 한 변이 1cm가 되도록 8등분 한다. 그리고 A와 B를 4%의 수산화듐 수용에 넣고 꺼낸 다음에 반으로 잘라서 단면을 관찰한다. 그러면 페노프탈레인은 지시약이지. 이 용액이 어떤 용액이 산성인지 중성인지 염기성인지 알려주지. 근데 염기성에서만 얘가 뭐가 돼? 붉은색으로 변하지. 수산화듐이 염기성이니까 이 페노프탈레인에서 붉은색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우무 조각이. 그러면 A와 B에 붉은색이 스며들 퍼지는 속도는 같지만 A는 겉부분만 붉은색이 변하고 B는 중심까지 붉은색으로 변한다. 즉 세포의 크기가 클수록 필요한 물질이 세포의 중심까지 이동하기 힘들다. 즉 봐라. 결과적으로 뭐냐면 세포의 크기가 커지면 부피분의 표면적 증가의 비율이 작아. 그러다 보니까 표면적을 통한 세포의 물질 교환이 힘들어. 그러니까 물질 교환을 갖다가 원활하기 위해서는 부피분의 표면적 증가의 비율을 키워야 돼. 그러려면 표면적을 증가시키려면 세포 분열을 할 수밖에 없다. 표면적을 증가시키기 위해. 이해됐지? 그 다음 오른쪽으로 와. 체세포 분열의 관찰을 보자. 자, 체세포 분열은 동물은 어디서 일어난다? 소연아, 동물은 어디서 일어난다? 체세포 분열이? 제외. 그렇지. 온몸에서 일어나. 근데 식물은 정해져 있다.
야, 써놔봐. 동물은 체세포 분열이 일어난 장소. 써놔봐. 동물은 온몸이야. 생식기관 제하고. 식물은 정해져 있다. 생장점. 뿌리 끝에 있는 생장점에서 길이 생장이 일어나. 줄기에 있는 형성층에 의해서 부피 생장이 일어나. 정해져 있어. 식물은 정해져 있다. 뿌리 끝에 있는 생장점에서 뭐가 일어난다고? 길이 생장이 일어나. 줄기의 가운데 있는 형성층에서 부피 생장이 일어난다. 이해됐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람의 체세포 분열을 관찰하는 것보다는 식물의 체세포 분열을 관찰하는 게 좀 도덕적으로 인간적이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물이 담긴 비커에 양파의 아랫부분을 잠기고 뿌리를 기른다. 그래서 뿌리 끝을 1cm 정도 잘라낸다. 왜 양파의 뿌리 끝을 사용하는가? 뿌리 끝에 체세포 분열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뭐가 있기 때문에, 생장점이 있기 때문에. 잠깐만. 여기. 이거 봐라. 그 다음에 이제 자 이제 그래가지고 양파의 뿌리 끝 쪽 뿌리 조각을 에탄올과 아세트산 3대1로 섞은 용액에 하루 정도 담가둔다. 그러면 동그라미 쳐. 이 과정이 뭐다? 고정이야. 아까 전에 체세포 분열은 연속적으로 일어난다고 계속. 그러면 이걸 스탑 시켜야 된단 말이야. 즉 고정이라는 게 뭐라고? 우리 비디오 플레이에서 잠시 멈춘 버튼을 누르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세포가 생명활동, 세포 분열을 멈추고 살아있는 상태의 모습을 유지하는 거야. 그 상태를. 뭐 중기면 중기, 뭐 전기면 전기, 이런 식으로 멈춰져 있는 거야. 이걸 고정이라고 그래. 에탄올과 아세트산을 몇 대 몇으로 섞는다? 3대1로 섞어갖고 세포 분열을 멈추게 하는 거야. 그리고 살아있는 상태로 만드는 거야. 그 다음이 뭐야? 뿌리 조각을 묽은 염산에 넣고 55도에서 60도씨로 물 중탕가해야 한다. 그 다음 증류수로 씻는다. 이건 뭐냐면 헬이라 그래. 동그라미처럼. 갖고 세포가
잘 분리되도록 조직을 연하게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뿌리 조각을 끝부분을 2mm 정도 자르고 아세트산 카민 용액으로 떨어뜨린다. 그러면 이거는 염색이야. 식물세포를 갖다가 아세트산 카민 용액으로 핵과 염색체를 붉게 만드는 과정이야. 식물세포는 아세트산 카민 용액에 의해서 붉게 염색이 돼. 동물세포는 메틸렌 블루라는 용액이 있어. 말 그대로 얘는 무슨 색으로 염색된다? 동물세포를 염색할 때는 핵이나 염색체가 푸른색으로 돼. 염색이 된다. 야, 동물세포는 뭐라고? 식물세포는 아세트산 카민 용액으로 붉게 만들고, 동물세포는 메틸렌 블루라는 염색약으로 푸르게 한다. 그 다음 이제 염색이고, 그 다음 뿌리 끝에 조각을 해부침으로 잘게 찢은 후 덮개유리를 덮어서 연필로 고무로 달린 고무로 가볍게 두드린다. 이건 뭐야? 분리야. 세포들이 뭉쳐지지 않고 떼내게 하고 한 층으로 얇게 펴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게 분리 및 압착이라 그래. 분리 및 압착이라 그래. 누른다 이거고. 펴는 과정이야. 찢고 눌러가지고 펴는 과정이야. 이해됐어? 그 다음 이제 현미경 표면을 거름종이로 덮고 손으로 지그시 눌러서 여분의 염색약을 제거하는 거야. 그래갖고 현미경으로 관찰하는데, 야, 관찰할 때 고배율에서 저배율로 관찰하는 거야. 근데 이때 염색체의 모양과 행동에 따라 체세포 분열의 단계를 구분할 수 있다. 감기의 세포가 분열 중인 세포보다 더 많이 관찰된다. 즉 감기가 선생님 몇 퍼센트 들어있어? 80% 들어있잖아. 선생님 말했지. 각 단계별 시간이 뭘 의미한다? 세포 수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감기가 제일 기니까 분열기 다 합해봤자 잽이 안 돼. 80% 들어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감기가 분열 중인 세포보다 더 많이 관찰한다. 왜? 감기의 세포 주기가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리고 분열을 막 끝난 세포는 분열 전의 세포에 비해 크기가 작다. 왜? 분열됐으니까 크기가 줄어들지. 이놈이 2만원 분해돼. 크기가 작다. 그러면 16페이지하고 17페이지 풀어봐. 16하고 17 풀어봐. 벌써 끝날 시간이 다 됐네. 야, 오늘 감수 분열, 이거 풀고 있어. 그걸 갖다가 문제를 줘야 되겠네.
풀었어? 보자. 오늘 빨리 끝내줄까? 네. 뭐 할까? 네? 어디다? 내 거보다 크게 보이네. 좀 커요. 음. 음. 자, 봐라. 1번에 0x0. 틀린 거 있으면 말해. 없어? 그 다음 2번에 6하고 3이다. 응? 여기다만 부피는 가는 부피가 1세제곱센치고 면적이 6제곱센티미터니까 6이고 나는 부피가 8세제곱센티미터고 표면적이 24cm의 제곱이니까 3이야. 그리고 3번에 봐라. 자, 보자. 세포의 크기가 커지면 부피에 대한 표면적 비가 작아져서 물질 교환이 효율적으로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세포가 커지면 부피에 대한 표면적 비가 작아져 물질 교환이 효율적으로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 1번에 XX, 0X 틀린 거 있어? 4번. 야, 아세트산 카민 용액을 떨어뜨려서 핵하고 염색체, 유전물질을 염색시키는 거야. 그 다음에 2번이 고정, 3번이 양파의 뿌리 끝에 체세포 부분이 활발히 일어나는 생장점이 있기 때문이야. 야, 숙제는 너는 풀었어, 안 풀었어요? 18부터 23까지 풀어오면 돼. 그리고 풀 거 없으면 그거 풀면 돼. 이해됐지? 뭔 말인지? 더 풀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풀 거 없으면 말해. 내려왔을 때. 그럼 선생님이 해줄게. 가도 해요. 오늘 여기까지.